생 같아도 행동은 다릅니다. 무엇을 시작하든 끝장을 보는 사람. 이재명 성남시장 첫 자전적 에세이. 이재명은 합니다. 저를 믿어주는 국민이 계시고 함께 꿈꾸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러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이 그려나갈 대한민국 희망의 지도. 이재명은 합니다. 위즈덤 하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58-8838. 몬스터 셰프.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의 곽일천 교장은 종업식에서 대통령 탄핵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치적 음모라고 연설을 해 문제가 됐습니다. 보수 진영은 그동안 전교조에 대해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교화한다며 공격해왔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곽 교장 개인의 정치적 편향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화하는 것도 비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관성이 있죠. 그런데 전국 학부모 교육단체연합은 어제 이 학교를 찾아 전교조를 규탄했습니다. 발언은 곽 교장이 했는데 왜 전교조를 규탄하는 거죠? 그리고 전국 학부모와 오직 예수라는 깃발은 무슨 상관이고 왜 거기서 흔드나요? 게다가 성조기는 왜 같이 흔듭니까? 전국 학부모 교육연합이 기독교 계열인가요? 만약 그래서 그런 거라면 기독교 발원지인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든지 한국 개신교가 칼뱅 교리를 대체로 따르니까 칼뱅의 조국 프랑스 국기를 흔들든지 그것도 아니면 실제 칼뱅의 사역을 했던 스위스 깃발을 흔들든지 교회에서 성조기를 걸고 예배 봅니까? 이 기괴한 광경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지입니다. 네, 어젯밤에 갑자기 새로운 전혀 기대치 않았던 큰 뉴스가 나왔죠.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그것들 다 전해주세요. 네, TV조선 어제 보도인데요.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이요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이게 독살 당했고 여성 2명에 의해서 네. 택시를 타고 도망갔다 이런 단독 보도였죠. 특종. 근데 저는 이 뉴스가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웠어요. 어떤 점에서 부자연스러웠냐면 저도 궁금해서 이제 현지 언론 뒤져봤는데 일단 독살 2명 독살의 여성 2명 이런 뉴스가 없어요. 전혀. 말레이시아 CID 범죄수사국 정도 되겠죠. 예, 여기 책임자 모마드 살레가 제가 지금 방송을 시작하기 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여행 서류로 봐서 김정남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정남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정보당국이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정보는. 김정남이 평소에 쓰던 여러 여권 중에 하나다. 네, 김철이라는 이름의 여권이 발견됐다고 하죠. 이런 거는 우리가 더 빠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독살과 여성 2명 부분입니다. 이 TV조선에서는 특정했잖아요. 여자 2명. 네, 그렇죠. 독살, 택시로 빠져나갔다. 막 그림도 막 나와요.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이 범죄수사국의 이제 현재까지의 공식 논평은 부검이 진행되지 않아 사인을 확정할 수 없다요. 네. 물론 나중에 이제 부검 결과가 나오면 독살이었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부검이 안 됐으니까 모르죠. 네, 오늘 부검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모르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은 이제 공항 의무실로 찾아왔는데 얼굴을 감싸고 어지럽다고 했고, 네. 거기서 병원으로 옮기다가 앰뷸런스에 숨졌다. 예, 그렇죠. 여기까지는 확인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발 뉴스, 그 TV조선 뉴스를 보고 거꾸로 이제 기자들이 물으니까 바늘은 발견되지 않았다. 독살이냐고 물으니까. 그리고 알 수 없다. 사망 원인을 부검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스프레이설까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지 경찰 책임자고 CCTV도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거란 말이죠. 여성 2명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어요. 현지 경찰도 모르는 걸 TV조선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그게 뉴스입니다. 저한테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뉴스다. 한 가지 분명한 이제 우리나라 정치 상황상 특정 정치 세력에는 매우 적절할 때 상황해준 뉴스이기도 하죠. 예. 자, 이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요. 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새벽 2시 20분쯤 결정한 사항인데요.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심사에 대한 부담감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건. 특검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아니, 물론 네네. 보강도 됐겠지만, 예. 네. 진짜 메인 이슈는 이제, 어제 청구된 결과가, 금요일 날 새벽에 나오겠죠.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특검이 어제 구속영장 재청구했습니다. 네. 혐의도 기존의 뇌물공여, 횡령, 위증에다가요 2가지를 더해서 새롭게 추가된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결과가 아니라요. 영장 실질이 내일 오전 10시 반에 열리고요. 아마 결과는 금요일 새벽 혹은 그렇죠. 아침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기준으로 보자면 새벽 4시 막. 예, 5시, 5시 정도. 예. 저희가 금요일 날 방송하는 즈음에나 결과를 알고, 제가 이제 750원 걸었는데, 기각될 거라고. 80% 이상의 확률로. 100%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특검이 여기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포함 20명의 특검 검사하고 수사팀들이 나머지 재벌 수사를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포기하고 삼성 영장 재청구에 올인했거든요. 특검이 지금까지 보여준 수사력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한 사안에 올인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보강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너무 많이 보강돼서 이래도 기각할래 하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20% 정도 상승했지만 워낙 부담이 큰 거라 이걸 기각한다면 이제 다른 건 없죠. 기각해야 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80% 확률로 기각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20% 남은 20%는 너무나 봉황이 자료가 많이 돼서 네.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저는 이 영장 실질 심사하는 부장판사가 앞으로 남은 판사 경력직을 걸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네, 한정석 영장 전담 판사입니다. 네, 인생의 갈림길에 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분이. 자, 법조 인생의 갈림길에 쓴 거죠. 어느 쪽 길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보강한 것 중에 일부 내용이 보도가 된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인데요. 네. 네,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말을 사준 비밀 계약서 있다라는 건 이미 전해드렸었는데 저희가 어제 이제 해설해드렸죠. 해설. 이거 예. 말 세탁이 아니다. 이거는 최순실의 욕심이 이 정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최순실 씨는 말을 자기 이름으로 소유하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비밀 계약서가 있다는 보도는 어제 나왔고. 네네. 뿐만 아니라요. 네. 여기에서 합의서도 특검이 확보했다라는 계약서- SBS 보도입니다. 예. 계약서 있고 회의록도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회의록. 예. 회의록, 합의서를 회의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삼성 쪽에서 작성한 회의록을 보면 최순실 씨와 약속한 내용을 최 원장 미팅 결과라는 제목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최순실 씨가 명마 블라디미르를 6개월 안에 매각 추진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고요. 또 3자 계약을 통해서 블라디미르를 최 씨에게 사준 것을 숨기겠다라는 내용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3자 계약이라는 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소유로 명의로 돼 있던 말들을 이 말장사한테 예, 덴마크 중개사는요. 네, 말장사한테 파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 판 돈을 안 받았어요. 돈을 안 받고 최순실 씨가 말을 샀는데 돈을 조금만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현물로 말을 주고 그 차액만 낸 거니까 사실은 하나의 계약인 거죠. 네, 그걸 3자 계약을 표현했고 6개월 안에 매각 이 조항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이제 회의록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 조금 주고 샀잖아요. 비싼 말을 30억짜리라는 말을 좀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좀 조금 주고 샀잖아요. 근데 6개월 후에 매각하면 30억을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이 완전히 세탁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돈 세탁이 되는 거죠. 네, 말 세탁에 이어 돈 세탁을. 그 앞 계약은 말을 주고 네네. 돈을 조금 내고 차액만큼만 내고 비싼 말을 자기가 가졌고 이제는 이 말 30억짜리를 팔아버리면 자기가 30억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는 말들은 이제는 완전히 흔적이 없는 거 자기 돈으로 산 게 되는 거죠. 그 단계를 담은 거죠. 이거 아주 치밀한 돈 세탁이다. 이 계약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구속돼야 되는 거 맞죠. 이런 회의록까지 나왔는데 계약서와 이것도 구속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관련 뉴스 또 있나요? 네, 이번엔 또 메모지도 나왔다라는 건데요. 네. 검찰이 지난해 초 삼성전자 압수수색하면서요. 박상진 사장이 쓴 메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해 9월 달에 최순실 씨 독일에서 만나면서 쓴 메모인데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내년 대선 전 또는 정권 교체 시 검찰 수사 가능성. 검찰 수사 개시되면 우리는 자료 제출해야 함. 삼성 폭발적. 프로그램 일단 중지, 정보 소스 단속. 이렇게 써놨고요. 또 다른 메모에는 이렇게도 쓰여 있는데요. 말에 대한 욕심 그대로. 최순실 씨를 일컫는 말로 보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건 말 욕심 때문에 이런 계약이 나온 거라고. 말 욕심 그대로. 저는 칭찬받아야 됩니다. 말 세탁이 아니고 말 욕심 때문이라니까요. 예, 지난해 9월에 그렇게 난리가 났을 때도 불구하고 정말 참. 예. 그때도 자기 명의로 말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전까지는 삼성전자 명의로 돼 있던 걸. 그래서 그런 복잡한 계약을 한 것이고 그다음 동시에 그러면서 돈 세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 구매할 때부터는 말에 대한 최 씨의 말에 대한 욕심은 그대로다. 야, 이런 게 나왔는데도 구속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관한 뉴스인데요. 최 전 총장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거 특주시.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뉴스인데 왜 화가 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제 이제 최동욱 총장 인터뷰하고 하루 종일 검색어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화제가 됐죠. 네. 네. 그 특검이 왜 연장돼야 되는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왜 구속돼야 되는지 제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네네. 인터뷰였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저도. 뉴스공장 인터뷰 역대 베스트 3 안에 든다. 나머지 베스트 2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네. 이거부터 일단 정해놓고요. 네네. 정말이 그 정도인데 인터뷰가 끝난 직후에 계속 검색어가 뭐 1위도 올라갔다 했었거든요. 직후에 갑자기
최동욱 총장 변호사 못한다 이런 기사가 쏟아졌어요. 검색을 해보면 최동욱 이름 치면 이 인터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사가 최동욱 전 총장 변호사 못해 제목으로 뽑아온 네네. 이게 나왔거든요. 하필이면 인터뷰한 당일날 아침에 같은 시간대에. 그리고 결국은 포탈은 이 인터뷰 못해를 메인 기사로 걸었어요. 저 인터뷰가 아니라. 이게 우연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변호사가 되려면 변호사 등록신고서, 개업신고서 두 개의 서류가 네네,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변협에 등록이 돼야 등록신고서 등록이 돼야 변호사가 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최 총장은 지난 1월 달에 이미 1월 5일 날 서울지방변협에다가 이거 서류를 접수했어요. 서울변협은 뭐 소리 문제가 없으니까 대한변협으로 전달을 하고 대한변협은 한 달 동안 심사를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우리 방송 있기 바로 전날 아주 우연하게도 전날 서류를 이상이 없다고 받았어요.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규정상 아무 거부 사유가 없다고 의결했다고 이제. 그래서 이걸로 법적 절차 끝난 거거든요. 이 서류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고 그리고 받아들여지고 끝이에요. 근데 다음날 아침 오전에 대한변협 회장 명의로 성명서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 뉴스의 출발점은 개인 성명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개업 신고서를 반려한다고. 제가 화가 난 부분이 이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등록은 변호사 등록은 변협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등록이 됐어요. 의결을 해서. 변호사 개업은 신고제입니다.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허가받는 게 아니라. 접수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두 가지 서류가 들어갔고 의결하면서 끝난 겁니다. 반려라는 절차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신고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허가가 아니에요. 허가. 서류가 미비하네요. 어쩌고저쩌고 다 요건이 안 됩니다. 서류를 다시 보강해서 반려 절차가 없어요. 신고하면 끝이니까.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명은 그러니까 하등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이 성명을 낸다고 해서 변호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 절차는 끝난 거예요. 그냥 회장 개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반대 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완전히. 그런데 이걸 굳이 내요. 마치 변호사를 못할 결격 사유를 변협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물론 대한변협은 정관예우를 이야기하고 있긴 아니, 하습니다 3년 반 전에 현 정권에서 잘린 정관예우를 누가 해줍니까? 바로 전날 정상 등록을 해줬어요. 근데 바로 다음날 아침에 회장이 개인 성명을 낼 만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사이 있었던 일이라고 뉴스 공장에 출연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지만 그 새벽 사이에 있었던 일 뉴스 공장 출연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최동욱 총장이 특검 연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방침 굉장히 설득력의 기사가 퍼져나가는 것을 적어도 이 변협 회장님 단위에서는 막으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아니냐. 그렇게 그 기사가 퍼져나가서 결국은 그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예. 이게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이라면?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게다가 이 하창호 변협 회장님이 이번에 이제 김영환 다이어리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애국단체가 관여하도록 하라. 이 메모를 쓴 거기서 그 즈음에 회장이 된 분인데 애국단체가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메모가 있었던 그 즈음에 회장이 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테러방지법. 네, 그 당시에 네, 그때 의견을 냈었죠. 변호사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대한변협 명의로 그냥 테러방지법 찬성 발표한다는 성명을 내버린 거예요. 예. 그 당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들이 항의하고 그래서 나중에 사과 성명을 했어요. 네, 본인이 개인 단독으로 변협 이름으로 내버렸다고. 근데 이번에는 맨 아래 성명으로 나온 건 이 출발의 성명이에요. 개인 성명. 맨 아래 보면 본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변협이 아니라. 이 차이가 큰 겁니다. 이 기사를 쓴 분들이 이 성명서를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인해 봤어요. 맨 밑에 개인 명의예요. 대한변협의 회장 누구라고. 대한변협 이름이 아니라.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전날 밤에 다 통과되고 다 끝났고 근데 법적 절차에도 없는
반려라고 혼자 성명 써가지고 내고 그 기사를 막, 야, 이거 너무한 거예요, 이거. 야.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 이 방송을 좀 퍼뜨려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더 널리 퍼뜨려주시고, SNS 써주시고, 페이스북에도 써주시고,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 뉴스공장도 방법을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화났어요. 너무 치사하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참. 그 영어에, 저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분쟁이 생기면, 응? 개인적인 게 아니야. 응? 사감을 하는 게 아니야. 저희는 사감입니다. 이건 아니죠. 이거 반칙이죠. 그리고 기사 쓰실 때 좀 확인해 봐 주세요. 성명서 딱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절차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반려라는 절차 없다니까요. 자, 화나.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이 어제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 현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밝혀서요. 관련한 대면 조사 협의가 재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하신다니까요. 지금 하신다고 하는 지가 지금 열흘 좀 됐어요, 이제. 안 해요. 네. 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원래부터 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원래부터. 네. 다음 수는요? 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개성공단을 미얀마로 떠넘기려고 하는 정황이 보이는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수첩에 대한 시사인 보도가 어제 온라인에 나왔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예. 미얀마하고 이거 대체공단, 개성공단 이게 뭔가 흔적이 있을 거라고 찾아보라고. 이게 네,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예. 잘했어요. 이게 그냥 됐을 리가 없어요. 최순실 이꼬르 돈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지난번에 방심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장수가 대통령 만난 걸 그냥 인사하러 온 거라고 방심해도 착각했다고 반성했지 않습니까? 최순실의 이름이 등장하면 돈 이거 생각하고 어디서 돈이 나오지 찾아봐야 돼요. 근데 미얀마에 개성공단 관련된 메모가 나왔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안종범 전 수석이 VIP 지시를 써놓은 부분에 보면요.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한 달 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박 대통령이 미얀마를 언급하면서 한인타운 조선과 함께 개성공단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한인타운 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초기 최순실 씨가 구상했던 미얀마 K타운 모형입니다. 그렇죠. 네. K타운 모형인데 K타운하고 개성공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개성공단을 옆에서 써놨대요. 예, 이렇게 줄로 이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마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토지 사용권에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싼 값에 혹은 무료로 장기 불화받으면 그 정부로부터 그 땅만 가지고도 그 위에 공장을 짓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 몇십 년간 그랬잖아요. 최순실도 미얀마 이거 우리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사업이라고. 네네. 장시호 씨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땅을 불화받아서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거기 뭘 짓기만 하면 그냥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지가 크면 공장 같은 게 들어오면 이제 대박이 나는 거죠. 최순실 입장에서는. 예, 실제로 지난해 10월 달에 보니까요. 코트라 본사에서 LH와 코트라 주체로 미얀마 진출 권한은 설명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한테 놀라네요. 저는. 이런 거 뭐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더 나올 거예요. 37번 아니 39권짜리 종범실록이 뭔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뭔가. 저는 오늘 어제 최동욱 관련 뉴스를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이렇게까지 하나. 새벽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새벽 사이에 무슨 일이 없었어요. 뉴스 공장에 아침 일찍 나온 것밖에는. 참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온다면 널리 퍼뜨려 주시고 저희도 이제 방법을 찾아서 널리 퍼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더 많이. 실제로 정말 정관 몸값이라고 하는 게 1, 2년 정도거든요. 그런데 최 총장 같은 경우에는 물러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3년 명목이 네. 전관예우라고 하는 게. 전관예우를 예를 들었는데 전관을 줄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현 정권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잘린 사람한테 전관을 누가 줍니까? 말도 안 붙일 이유가 없으니까요. 전관예우를 우려해가지고 변호사를 하지 말라는 개인 의견이에요. 개인 의견. 반려라는 절차가 없어요. 그걸 무슨 공식적인 것처럼. 자, 흥분했어요 제가. 시사인의 예,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오늘 정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 이혜훈. 왜냐면 지지율도 떨어지고. 저희 지지율 오를 거예요. 잘못하면은, 당도 막 해체한다고 하고 막 정당 해체할 말도 했었어요. 누가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저쪽 보고 하라 그랬지. 아니 대표님이 정 대표님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우리는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당을 해체하겠다고.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정병국 이제 저희 인터뷰에서 대표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상하네. 우리는 분명히 의원직 사퇴만 우리가 의결했는데 저랑 인터뷰하다가 의결하지 않은 말씀까지 막 하시네. 저랑 인터뷰하다가 네. 제가 막 이것저것 따지니까 우리 진심을 알아달라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낚였구나. 네. 아니 우리 김어준 앵커는 완전히 사회자님은 맨날 그렇게 사람 낚는 게 업이면 어떡하셔요. 제가 이름이 어쩌가 들어가죠. 어부예요. 어부. 네. 자,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지금 대변인 하시던 장 대변인. 네. 장 대변인이 사실은 막 피치를 올리면서 계속 잘 나갔죠. 그리고 특검 연장해야 되겠다고. 아니 그리고 뭐 청문회에서도 상당히 압박했죠. 그래서 많은 중요한 진술도 의미 있는 진술도 얻어내고. 뭐라고까지 했냐면 특검 연장 만약에 황교안 대행이 안 해주면 본인이 바른정당 전원에 서명을 받아서 특검 연장 본인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굉장히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다음날 갑자기 사건이 터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뭐 의원직 사퇴까지 몰려가는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새누리당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네. 자유당이죠 뭐. 네. 자유당이라고 하시니까 요 시간만큼은 그럼 자유당이라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불러달라고 하는 대로 불러주는 게 맞긴 한데 한국당은 좀 이상해요. 미국당 있나요? 아니 뭐 대한민국 전체가 자기들 같이 얘기하니까 프랑스당 들어본 적 적절치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당 이거 없잖아요. 그걸 또 사용해도 된다고 또 허락한 기관은 또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짜 이상한 거예요. 한국당 하면 우리 모두가 그 당 당원 같잖아요. 말레이시아당 5천만 국민이 5천만 국민을 그 당 당원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찬성 아닙니다. 뭐 그건 그 당의 노림수죠. 여하간 여기서는 그러면 자유당이죠. 예. 의원님 어디에 따라 자유당을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게 저의 취미였고 오랜 세월 쳐다봤는데 장 전 의원은
지나치게 절묘한 타이밍에 이렇게 가시는구나. 그리고 다들 이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 트위터에 올린 친구들의 글인데 예. 이 사람 저 사람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모든 친구들이 한꺼번에 거의 총걸기를 타이밍 맞춰서 잘 했을까? 예. 그건 상당히 일어나기 어려운 가능성 제로 이벤트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들 이제 여의도 또 참새들 얘기를 하면 참새들? 이거 뭔가 정보를 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기는 빅브라더 같은 존재인 사정기관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터뜨렸다 보내려고. 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들 해요. 여의도에서는. 심지어 언론인들까지도 밥 먹은 데 가니까 그런 얘기 기관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이름이 어디죠? 아, 그건 뭐 또 얘기하면 또 그 기관이 우리 아니다. 뭐 그런 이름 앞에 한자가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아, 맞네. 국자가요? 네. 아, 그런 국방일보?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여의도에서 심지어 언론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식사 자리에 갔더니 언론인들 한 5-6명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다 비슷하구나.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장재현 의원이 국방일보에 의해서 네, 하여튼 국자 들어가는 기관에 의해서 난 설이 있죠. 예. 네. 그런 설들이 파다하다. 지금 파다해요. 아니 그리고 장재현 의원의 경우는 보면 아니 부모 아이를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모도 놀래가지고 지금 멘붕인데 이제 거기다가 대고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본인이 이미 먼저 그 얘기가 터지자마자 네. 온갖 직함에서 이제 내려왔잖아요. 네. 대변인도 내려놓고 부산 시당위원장도 내려놓고 이제 그리고 본인은 이제 아이를 먼저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지나치게 절묘한 타이밍인 거죠. 절묘한 타이밍이죠. 그러면서 바른정당이 가장 활발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이제 막 들라 그러는데 또 누가 날개를 꺾었어요. 공세적으로 이제 그 자유당을 압박하던 그런 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언론 노출이 바른정당이 줄어든 효과를 안 그랬으면 장재현 의원 오늘도 아마 인터뷰 저희가 했을 텐데 저희가 인터뷰 요청해도 이제 당분간은 못 나온다고 거죠. 스스로는. 예. 근데 어쨌든 어떤 기관이라고요? 이 모든 정보를 들여다보는 기관이 아니냐. 그런 정보기관의 작업의 결과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들을 여의도에서는 가지고 있다. 다들. 네.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냥 입모아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들은 그런 의구심을 가진 수밖에 없죠. 너무 지나치게 절묘한 타이밍이고. 그리고 그건 굉장히 이제 사적인 정보인데 그 뭐 한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의구심을 가질 만하고. 두 번째로 제가 같이 오늘 꼭 얘기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최근에 자유한국당, 자유당의 그 행보가 좀 이상하다. 어떤 의미에서 이상하냐면 갑자기 야당에서 요구했었어야 하는 헌재 판결을 무조건 결과에 상관없이 승복한다는 요구, 그거를 서약서로 쓰라고 무려. 이거는 예전에는 바른정당이 새누리당한테 요구했던 거예요. 요구하고 계속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네, 그때는 계속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에다가 승복해라. 그러니까 이제 선언하자. 예. 그리고 합의하자. 예. 선언을 국민 앞에 발표하자. 우리 합의해서. 그렇게 얘기해도 꼼짝도 안 하더니. 그렇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에 요구했던 건데 왜냐하면 이제 인용될 거라고 다들 이 정도인데 어떻게 인용이 안 될 수 있겠냐고 생각했었고 저희는 사실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건 헌재가 판단할 몫이지만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 둘 다 승복하자였거든요. 그건 이제 표면적인 명분이고 실제는 인용될 거라는 생각에 거의 미륵간신법으로 보고 계시네요.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에다가 새누리당이 갑자기 지난주부터 역전돼가지고 새누리당이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자유한국당이죠 이제. 자유당이죠. 자유당이 갑자기 뭐 요구하는 걸 말씀하신 대로 넘어서서 문서로 이거를 뭐 서약서로 쓰잖아요. 쓰자. 막 그런 말을 거기 동의하지 않는 대선 후보들은 나올 자격도 없다느니 막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아니 대선 후보들 우리 바른당이 제일 먼저 유승민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대선 후보들 모두 모여서 이거 승복한다는 선언하자 했을 때는 그쪽에 9명인가 10명인가 지지율 거의 0%에 가까운 사실상 0%의 9명인가 10명인가 뭐 대권 주자가 계신다는데 그분들 한마디도 답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네. 그때는.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 답이 없더니 이게 갑자기 확 바뀌었단 돌변했어요. 말이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의도에서 말이 많아요. 잠깐만요. 왜 그럴 거냐.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모르는 그들만 아는 정보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그거에 근거하여 뭔가 자신을 얻은 거 아니냐. 이게 제 이제 추정이었어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보 아니냐 이게. 왜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나오는 거냐. 생각해 보시면요. 그 서약서를 이제 보십시오. 탄핵이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탄핵이 인용됐어요. 새누리당한테는 굉장히 나쁜 뉴스죠. 그러면 대선 후보들도 다 서약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그 걱정이 돼서 서약을 하라고 그랬다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들이 길거리로 나갈까 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다른 당 후보들도 사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당 후보는 안 나가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 경우를 상정하는 건 아닌 거예요. 탄핵이 그런데 기각이 됐어요. 그럼 다른 당 후보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한테는 좋지만. 그 사람들이 나오면 80% 국민들이 그 인용을 원했는데 기각이 되면 다 같이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거를 막으려고 했다. 그거는 말이 되죠. 아니 그럴 가능성밖에 없는 거죠. 그 그렇죠. 반대의 가능성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새누리당이 뭘 믿고 그러냐는 이거죠. 제가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도느냐?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최근에 한 지난주 말쯤부터 소위 공중파라고 불리는 우리 방송들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출연을 하러 가면 막 국장님들, 본부장님들 이렇게 굉장히 고위직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탄핵이 통과가 안 된대요. 무산이 된대요. 막 이런 정보를 얘기를 해요. 기각된대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디서 그런 거 정보를 얻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뭐 어디서 들었다 이렇게 아니, 얘기하고. 글쎄요. 어디서요? 아 근데 그건 그다음에 얘기를. 그분들이 입으로 어디서 들었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분들 얘기는 7명의 헌재 재판관 지금 사실 8명인데 이분들은 3월 13일을 넘긴다는 걸 거의 확실시하면서 얘기를 해요. 3월 13일이 넘어가면 7명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 7명 중에 2명을 대통령 측이 확보했다. 확보했다. 심지어 이름까지 얘기해요. 누구누구 K모 A모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잠깐만요. K모 A모 L모요? A모.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을 확보를 확실히 했다. 대통령 측이 그렇게 청와대가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아니 왜 청와대가 이런 얘기를 방송사 간부들한테 하고 다니지? 했는데 여의도 돌아오니까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 행정관들이 각계각층에 퍼져서 방송국에도 찾아가고 심지어 우리 당에도 오고 정치인들도 만나고 국회도 얘기를 하면서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게 거예요. 청와대 말입니까? 청와대 말이죠. 청와대 행정관들이라고 하니까. 현직 행정관.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나는 청와대 행정관 누구에게 들었다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그 두 사람 이름까지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을 확실히 확보했다.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거리에서 들었다거나 뭐 찌다시발 뉴스가 아니라 나는 청와대 행정관 모모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뭐라고 들었냐면 두 사람의 이름과 함께 확보했다고. 예, 그런 얘기가 돌아다닌대요. 그러면서 언론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또 믿는 사람도 있고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설왕설래 시끄러워요. 그것도 카더라 아니냐며. 예. 근데 이제 그 왜 청와대 행정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야 뭐 의도는 뻔하지만 네. 근데 그게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 A모, K모가 진짜 자기들은 탄핵을 무산시킨다. 반대 입장을 낸다 탄핵에. 이런 것을 과연 얘기했을 리가 있냐. 둘 중에 하나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뉴스를 퍼뜨려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정보를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거나 그렇죠? 근데 이제 헌재 재판관들은 고도로 훈련된 분들이에요. 네. 갑자기 헌재 재판관이 된 무슨 병아리 초년생들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 평생의 이 커리어를 재판에만 어떻게 보면은 재판에서만 싸우신 분들이라 네네. 절대 재판을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결과 얘기를 자기 가족한테도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분들인데 누군가한테 확실하게 얘기하기 어렵죠. 그런 분들이 당연히. 뭐 청와대 얘기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의구심이고 합리적인 의구심 맞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 몇 사람이 그런 뉴스를
언론과 여의도에 의도적으로 퍼뜨려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국을 끌고 가려는 그런 제스처다. 라는 설이 굉장히 다수설이에요. 다수설이고 저는 그 다수설도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청와대 행정관의 존재는 확인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는 그 사람한테 들었어라니까. 그럼 그런 행위는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설도 가능해요. 실제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정말로 그런 걸 확인했다면 어떻게 확인했냐 물어봤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 자기들끼리 이제 헌재 그 재판들끼리 회의도 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걸 예를 들어 그 공간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도청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유추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서나 힌트를 가지고 하는 말인 가능성과 아무 단서도 없는데 본인들이 추정하기에 본인들이 근데 저는 1번이냐 2번이냐 1번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그래서 저희가 그 두 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하잖아요. 저희도 과연 그렇죠. 그런 말을 하셨을 뿐인가. 네. 근데 이제 이 분들을 헌재 재판관이 되도록 추천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추천한 사람한테 직접 들었는데 내가 이 A모를 추천했다. 헌재 재판관이 되도록. 네. 물론 국회에서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긴 했지만 추천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가깝고 평생 알고 너무나 그 속속들이 잘 알고 그 사람 속은 내가 다 잘한다. 그리고 최근에도 만나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는 또 다른 얘기도 들은 건 있긴 있어요. 원래 이럴 때 온갖 이야기가 난무하긴 하죠. 근데 이제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추후로는 뭐냐면 헌재 재판관들이 그렇게 어린애가 아닌데 자기가 뭐라고 판결을 할 건지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얘기했을 리도 없고 그게 청와대로 흘러갔을 리도 없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내심이라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지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탄핵 찬성이라는데 왜 이런 어이없는 소문들이 퍼지면서 이게 영향을 미칠까?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게 잘 아시면 정치재판의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면 탄핵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일종의 작전이 아닐까.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고 그럴 법한데 제가 그렇게 단정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목은 뭐냐면 이쪽은 재판의 결과가 사형 혹은 무죄 중간이 없어요. 그리고 재심도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판결에 따라서 이 정치 세력 전체가 해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공중분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 국민들 보니까 뭐 그렇게 어이없는 일을 하신 분들인데도 13% 15% 막 지지하고 계시던데요. 뭘 공중분해가 되겠어요? 근데 그 지지율에 멈춰 있을 가능성이 높죠, 앞으로도. 어느 나라나 어떤 극우적인 멘탈리가 있는 지지층은 그 정도 있어요, 실제로. 나치나 파시스트도 그랬으니까. 항상 10몇 프로에서 20% 가까이 국민들은 이쪽 끝에, 나머지 또 이쪽 끝에, 대부분은 가운데 있죠. 근데 그분들의 지지율은 그 정도에 멈춰 있을 만큼 본인들은 정권을 잡고 정권을 창출했던,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수라고 생각하는 세력인데 이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다, 탄핵이 이제 통과됐다 그러면 정치적 사망선고나 마찬가지. 이번 대선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다.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행위거든요. 거꾸로.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네. 이미 그분들도 마음 접은 지 오래됐어요. 지난 연말에 저희가 뭐 당을 나오니 많이 한참 논란이 있을 때 그분들끼리 이제 40몇 명이 모였다고 발표한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갔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친박 좌장이라고 불리는 뭐 모씨가 우리는 어차피 정권 잡을 수도 없고 우린 대권 주자도 없다. 꿈 깨라. 그게 12월 달 얘기고요. 네. 지금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뀐 행보가 뭔가 있어요. 태극기가 좀 나오고 그때는 5% 4%밖에 안 된다는 대통령 지지율밖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13% 15%다. 막 태극기가 몰려 나온다. 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마음이 슬슬 동하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탄핵 반대 지지율은 그때는 지금이랑 똑같아요. 여론조사에 보면 13에서 15 사이에서 변한 적이 없고요. 탄핵을 해야 된다는 지지율도 변한 적이 없죠. 79, 80에서 변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지지율은 변한 적이 없는데 환경은 변한 적이 없는데 민심은
오로지 이 새누리당의 태도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웠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아닌 게비요? 아니, 자신감을 얻을 단서를 얻은 게 아닌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는데. 많은 국민들 밤에 잠이 안 오시겠어, 이 방송 들으면. 그건 정말 80%의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뉴스라 그걸 믿고 싶지 않죠. 하지만 보고 싶지 않은 일도 세상에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이 나온 뉴스는 청와대 행정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물론 뭐 개인 생각이라며 만약에 그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을 특정해서 혹은 여러 사람을 특정해서 당신이 그런 말 했냐 그러면 아니 내 생각이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겠죠. 아마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내 생각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거나 또 제가 들은 건 그래요. 찌라시를 봤어요. 뭐 취재해본 바론 그래요. 물론 취재하는 게 업이 아닌 사람이지만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자, 요 두 가지 가장 궁금했던 건데 좀 더 계속 알아보시고요. 네. 장재현 의원의 국방일보 건도 계속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그분이 가진 역량을 보자면 훨씬 더 치고 올라가야 될 잠재력이 있는 분인데 못 치고 올라간 것은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전략적인 실패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엔. 뭐 우리가 잘못했다 또는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원흉은 누구냐면 소위 자유당이에요. 자유당은 끊임없이 지금도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태극기 집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뭐라고요? 계속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유승민 배신자, 유승민 배신자를 처단하라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근데 왜 배신자냐고요? 배신자가 아니죠.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를 이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지금 배신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배신이라면 사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런 정치적 공격을 받지 않는 정치인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그 집요하게 악랄하게 페이크 뉴스를 대량으로 살포하면서 지금 거의 1년 이상을 그렇게 낙인 찍어 오고 있어요.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는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은 당연히 이제 야권 후보들을 지지하죠. 근데 사실 이제 유승민 후보를 지지할 만한 성향이라는 거는 중도 일부와 보수밖에 없는데 보수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사람은 절대 청산 대상이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도 있어요. 뭐냐면 유승민 의원이 이제 보수 후보 단일화를 너무 일찍 치고 나가다 보니까 뭐 나중에는 그게 전략적으로 이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합칠 건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 왜 이렇게 일찍 얘기했냐고요. 전략적인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자신감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저쪽 새누리당 지지층을 끌어올라고 그런 것 같은데 거꾸로 바른정당 지지층 그쪽을 뺏긴 거 어차피 합칠 거니까 그럼 형님한테 가야지 이런 이미지를 준 게 아닌가. 어차피 합칠 거라는 거는 이제 다들 오해하신 거고. 오해지만 그런 이미지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오해받게 한 거는 저희가 좀 돌아볼 대목인 것 같아요. 많이 돌아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그 말을 한 진위는 어차피 탄핵이 통과되고 나면 탄핵 당한 정당에서 후보를 낼 수도 없고 내서도 안 되고 결국은 나밖에 남지 않지 않냐 이 얘기였거든요. 보수 진영에서. 예. 근데 아직 탄핵이 안 됐고 새누리당은 거꾸로 자신감을 가진 이 상황에서 일종의 김칫국. 문재인 전 대표 김칫국 마시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제 공격할 때. 네. 아니 벌써 대통령 된 듯이 굴지 마. 비슷한 거예요 그거. 하여튼 뭐 작은 김칫국 마신 겁니다. 저희가 하여튼 돌아볼게요. 아니 그래서 앞으로는 전략을 좀 바꿉니까? 왜냐하면 이게 뭔가 획기적인 안 나오면은 바른정당이 보수 정당으로 상대적으로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못 받아요. 장재현 의원도 지금 했죠.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뭐 너무 낙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탄핵이 결론 나는 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후면은 이 정치 지형과 지지도 구도가 완전히 그냥 천지개벽을하게 바뀔 겁니다. 그건 그래요. 네. 그건 그래요. 그러니 저희가 너무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보죠. 조급해하자는 건 아니고 저는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러겠습니다. 새누리당 계셔보셔서 그리고 본인이 직접 당해보셔서 알잖아요. 한 번 찍어서 집요해요. 그러니까요. 아시면서 그러세요. 집요하고 그다음에 페이크 뉴스 정말 잘 만들어요. 전문가들이 붙었어요. 저도 봤는데
이거는 아마추어들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뉴스를 만들 정도의 생산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생산 공장도 있고. 공장 어딘지 아세요? 제가 짐작하는 데는 있지만 또 얘기하면 그분들이 또 장재현 의원처럼 또 저도 보낼까봐. 그래요? 짐작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분들과 관련된 곳이죠. 페이크 뉴스를 만든 방향성이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무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것은 위헌이다. 그러면 심지어 그 페이크 뉴스는 특검도 위헌이라 즉각 해체해야 된대요. 모든 게 위헌이에요. 근데 그게 박한철 헌재 소장이 인터뷰에서 얘기했다고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서 보내요. 생짜배기 거짓말. 제 말은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 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센 곳이 어딘지 생각해 보시면 되죠. 이런 걸 마구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도 누구도 지금 문제제기를 독박일보예요? 제가 이 페이크 뉴스 너무 심각해서 몇 개를 이제 어디? 경찰서에 제가 신고를 했거든요. 이거 처벌해 주세요. 사람 잡아서. 그랬더니 독박일보는 농담이고 어디입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의원님이 뭐 이런 것까지 신고하고 그러세요 하고는 그냥 치워버리더라고요. 이거 어딘데요? 그렇게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많죠. 이혜영 의원입니다. 예. 3부에서 뵙겠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수많은 화장품. 아무거나 선택해선 안 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시고 그 놀라운 효과를 확인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2월달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발렌타인데이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 쓰는 사람 유시민입니다. 제가 이번에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을 냈습니다. 국가란 무엇이며 또 훌륭한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오늘 시점에서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촛불 다음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 고민 과정에 이 책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경희 전 2대 총장의 영장은 결국 발부됐습니다. 과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정열 전 부장판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장장님. 네. 기각된 날 아침에 저희하고 긴급 전화 인터뷰 하셨는데. 네. 자, 특검이 사실상 올인했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재벌들 수사는 못한다라고 아예 말을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네. 여기 올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증거들을 보강한 것 같은데,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장이 재청구됐는데 이 발부될 가능성에 대해서 순전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일단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 기각 자체가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네. 이번엔 당연히 재청구는 발부돼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런데 그건 당이고. 순전히
예, 그렇죠. 예. 네. 전망. 일단 전망은 네. 참 일단 가장 그 관심 있게 보였던 신호등이라고 할까 그게 그 최경희 총장 네. 예, 영장 발부된 것이 좀 일종의 하나의 그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이게 이제 합니다. 긍정적인 신호를 읽으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신호를 읽으십니까?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를 좀 부장 판사를 해보신 분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통상적으로 이 구속영장 청구 사건이 판사 혼자 하는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3사람의 영장전담 판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관행적으로 네. 한 사람이 결정해서 한 사람 명의로 나가기는 하지만 네. 나중에 이게 재청구가 됐을 때 처음에 기각했다가 재청구되면은 다른 나머지 2명이 근무하고 있는 판사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판사가 그대로 발부하는 게 모양새가 이상해지니까 그렇죠. 통상적으로 사전에 좀 논의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네. 그래서 사안이 크면 클수록 더욱 오래 논의하겠군요. 더 그렇고요. 예. 네. 그래서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 이게 재청구해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게 일단은 그렇게 의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재청구를 하더라도 발부가 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 명의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사안이 중대할수록 3사람이 같이 이미 의논해서 냈던 것을 이제 똑같은 사람한테 이제 재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2사람한테 갔을 때 3인 동료가 같이 의논해서 기각했던 거를 또 다시 재청구된 거를 그때는 발부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앞뒤가 자기들이 논리 앞뒤 안 맞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또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제 보셨었고. 예. 네. 그런데 최경희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청구돼서 발부된 거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특검에서 수사를 좀 더 보강을 충실하게 잘 했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또 어느 한편으로는 법원에서 이제 입장을 그쪽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거는 특검이 보강을 잘 해서 플러스 기존에 자기들이 한번 3인이 의논해서 기각시켰더라도 보강만 충분하다면 다시 발부할 수 있는 것으로 입장을 정한 게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종의 특검이 이제 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발부할 수 있는 이번에는 발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그러니까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 제 해석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설명을 듣고 보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 최경희 총장은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그렇게 부담을 좀 덜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봐라. 최경희 총장은 제대로 보강이 됐기 때문에 청구했지만 이건 또 충분한 보강이 아니어서 기각한다. 이렇게 알리바이용으로. 아, 네. 그거는 충분히 이제 그런 추론도 합리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그런데 이제 저는 하나 좀 의구심이랄까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만 청구가 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삼성 임원 한 분이 더 청구가 됐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최소한 하겠다는 의지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법원 입장에서 2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만 발부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경우에는 둘 다 기각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도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예비적인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특검이 좀 자신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들긴 합니다. 자신이 없지 않냐. 저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아니 이 정도로 보강해가지고 2사람을 쳤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하겠지. 둘 다 하나 보자. 이런 거꾸로 자신감을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둘 다 기각하지는 못할 것이다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둘 다 할 것인가는 특히 이제 사실 관심사는 이재용 부회장 쪽이니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가능하겠는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해온 방어 논리하고 방어 논리가 이제 자기는 몰랐고
부하 직원들이 했다는 거니까 그 논리에 따르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발부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부하만 발부되는 건데 만약 그런 가설하에서라면 물론 이건 다 전망입니다. 아무리 이제 부장 판사를 하셨어도 사실은 지금 당장 이제 결정할 분은 아니니까요. 전망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보다는 훨씬 이제 법원의 분위기를 잘 아시니까.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처음에도 발부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전망하는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런 분위기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 사람이 의논을 해가지고 처음에 기각이 된 거라서. 그런데 지금 2월 20일자로 법원이 정기 인사가 돼서 아마 업무가 변동이 있을 겁니다. 아, 직전이군요, 인사. 예, 직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전망하기를 2월 20일 이후에 재청구를 하지 않겠느냐. 한번 기각했던 팀이 그대로 온전한 상태인데 다시 그 속에 수를 던진다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빨리 재청구가 된 것은 특검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지 28일이 수사 기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장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크지 않고. 예, 거의 없고. 그래서 20일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는다고 해도 중요한 거는 기소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는 특검 수사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상당히 특검 쪽에서도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주어진 확보된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시간표대로라면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구속영장 발부 기각 여기에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가능성보다는 기소를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하자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저희는 이제 판사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영장 발부하는 분들이 3인 체제로 이제 의논을 한다고 하셨는데 한번 기각한 거를 이번에는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국민들의 주목을 받으며 다시 재청구가 됐어요. 게다가 재청구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보강됐다.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판사는 어떤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까? 보통은 큰 압박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하고 기록과 신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장 그 사건에 근접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부에서 어떤 얘기가 들어오더라도 나는 내가 본 기록과 피의자 신문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결정을 판단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압박을 안 받는데 이번 사안은 좀 다른 게 아시다시피 법원 앞에서 많은 법학 교수님들하고 변호사님들이 법률가들이 농성도 했었고요. 노숙 농성도 하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일부 경제지 빼놓고는 다 이 영장 기각이 잘못된 거다. 지금 그리고 영장 심사하는 분의 성함이 판사 성함이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계속 검색어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최경희 총장 처음에 구속영장 기각됐던 기각했던 판사입니다. 이거 재청구 사건 이재용 부회장 재청구 사건을 맡고 있는 사람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초유의 항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지는 않을 거고요. 그게 어떤 결과라고 해나 그런 것으로 나타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 이 두 사람 다 구속영장 발부됐던 게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영향을 받았다. 상황의 중대함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장 발부는 사실 그 자체로는 대통령 뇌물죄를 확정하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그것이 뇌물죄로 연결되고 태안핵 심판에도 심리적인 영향을 주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 어쩌면은 우리나라 역사 자체의 갈림길에 쓰는 판결로 기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많은 비난을 받았던 거죠. 지금 역사적인 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주거라든가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통상적으로 했던 그런 사건들처럼 비중을 둬가지고 이렇게 쉽게 결정을 했나라는 그런 비난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분위기 파악 정도 해봤고요. 네. 이럴 경우에 판사는 어떤 압박을 느끼는지. 자,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각과 발부의 확률을 각각 개인적으로 전망하면요. 저는 8대2로 기각된다에 750원을 걸었습니다. 저는 6대4로 기각 쪽에 760원. 자, 그러면 금요일 아침에 네. 결과 나오는 대로 첫 인터뷰를 하기로 예약해놓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y.com 자, 악마 사전 전환 양재열이 아니죠.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양지를 지향하는 변호사 양지열입니다. 양지밖에 모르는. 아, 그렇죠. 따뜻한 곳만 알고. 음지의 세계를 모르는. 어둠의 세력은 잘 모르는. 음지의 진행자 제가 양지의 변호사 양지열과 함께.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변호사님이니까 잠깐 여쭤볼게요. 아침에 최동욱 전 총장 인터뷰 나온 직후에 갑자기 변협 회장님이 그 밑에 개인 명의로 성명을 하나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이제 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을 안 받아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결격 사유가 이제 있어서. 지방 변호사협회에서 그걸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걸 등록 신고를 받아줘야 하는데 서울지방 변협에서는 통과시켰고 서울지방 변호사협회에서 통과시켰고 대한변호사협회 심사 등록위원회에서도 의결했어요. 수리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등록 신고서 의결하고 그럼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두 개 다. 원래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개업 신고서만 왜냐하면 앞에 거는 의결했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를 심사를 한 거고. 그리고 개업 신고서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반려라는 절차도 없잖아요. 원래는 없어요.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어서 변호사협회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정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는 게 마땅치 않은 사람이라도 원래는 이거를 법적으로 쫓을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왜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받아놓고 전날 밤에 등록해주고 다음날 아침에 개업 신고서는 반려한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전례가 없어요. 등록을 안 해주면 안 해줬지. 저도 처음 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러긴요. 저희 방송에 나간 거를 뉴스로 덮으려고 한 거지. 등록을 안 받아준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등록 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과연 자격이 있느냐 아니면 징계 사유 같은 것들이 있느냐. 변호사로 개업할 자격이 없다고 안 받아준 경우. 개업 신고를 안 받아준 건 원래 이건 세무서에서 나오는 건데. 게다가 대한변협하고 성명서가 난 게 아니에요. 대한변협 밑에 회장님 명의로 난 거예요. 뉴스는 대한변협 명의로 났는데 개인 명의로 나왔나요? 아니 그래 자세히 보시면 원래는 대한변협으로 딱 나와야 되잖아요. 성명이라는 게 대한변협. 근데 지난번에 이 변협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변협 명의로 그 테러 방지법 때 자기 독단이죠. 이런 경우는 독단으로 테러 방지법을 지지한다고 대한변협이라고 써서 그냥 성명을 냈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회장들이 가서 또 항의하고 항의했죠. 그래서 사과 성명을 냈죠. 그렇죠. 이번에는 그래서 대한변협이라고 안 하고 대한변협 밑에 회장 누구라고 개인 이름을 적어서 내셨어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렇다면 본인이 개인 페이스북에 쓴 것과 마찬가지 효력이 불과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인 의견을 성명으로 낸 거예요. 회장 아니, 개인 입장을. 다른 데도 아니고 변호사협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참 이상한 일인데 그건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효과는 전혀 없는 전혀 없고 일이죠. 둘 다 안 받아주면 모르겠는데 받아줬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중에 개업 신고서만 반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일만 못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최동욱 전 총장 입장에서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게 하필이면 저희가 인터뷰한 직후에 나온다는 무슨 인터뷰를 했길래 이렇게까지. 인터뷰는 훌륭합니다. 자, 네. 화가 나가지고 자세히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공장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 책임져야겠네. 네. 오늘 뭡니까 아이템이? 오늘 고영태 씨 녹취 파일 가지고 자꾸 말이 많아서. 네. 참 그러고 보니까 고영태 씨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헌재 출석 안 한다 그랬는데 어둠의 정보에서 헌재 출석을 할 것이라고. 아니 전날까지만 해도 한다고. 전날까지만 해도 내기하지 않았나요 우리? 내기까지는 안 했어요. 내기 안 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한 1,500 걸었어야 되는데. 지금 전날까지만 한다고 그랬어요. 전날. 근데 이제 그 법원 갔다 와서 그쪽에서 받는 공격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보도되고 나서 가족들이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건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그렇게도 들었죠. 실제로. 뉴스에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정말. 그때 돈을 안 걸었기 다행이지. 지금 사실은 이제 고영태 녹취 파일이라고 많이 얘기 나오는데 원래 이제 고영태 씨가 녹음을 한 건 아니고. 그렇죠. 상대방이 한 거죠. 김수현 씨라는 사람이 블루케이 대표로 있으면서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놨던 거예요. 거기에 뭐 짜장면 배달하는 것도 있고 영어 강의하는 것도 있고 뭐 대부분 다른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2250개 가량은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사적인 내용인 거고 검찰이 의미 있다고 본 건 29개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그 2,500개를 다 들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짜장면 얘기도 듣고 헌재에서 언제 다 들어요? 표현이 참 창조적인 게 공개검증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니 법정에서 공의를 그냥 검증을 하면 어차피 헌재의 절차는 인터넷으로 중계가 되고 있고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공개검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꼭 다 같이 들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했는데 거기 얘기한 것처럼 짜장면 뭐 몇 그릇 주세요 이런 걸 왜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헌재 재판관하고 방청객하고 언론인들 다 모여가지고 생중계로 짜장면 주세요 이런 거 듣고 집에 있어요. 엄마한테 안부 전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는데 효자였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강의하는 것도 들었다. 하여튼 근데 그러면 이게 녹취 파일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고영태 씨 얘기를 왜 꺼냈냐면 헌재가 증인으로 출석 안 했으니까 증인 채택 철회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고영태 씨 얘기 안 들어봐도 된다는 거예요. 탄핵 심판하는데. 별 의미 없다는 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거든요. 그리고 형사재판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검찰에서 얘기한 거는 그대로 진술로 증거로 못 쓰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거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나서 증언했죠. 그거는 문서송부 촉탁이라는 거 있어서 그때 증언한 거를 기록한 거를 법원에 보내달라고 하면 그걸 그냥 고스란히 쓸 수가 있고. 독일한 법적 효과죠. 그거에 대해서는 탄핵심판 대리인단 측에서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게 뭐 어차피 변호사들이 그쪽에서 밤대신 분도 다 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용은 다 나온 거거든요. 녹취 파일이라고 해서 새로운 게 나올 게 일단은 없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용이 이제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됐지만 이제 대리인단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 재단을 뻥 터지면 최순실 씨나 아니면 현재 사무총장 날려버리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뻥 터지기 전엔 최순실 거였다는 얘기네. 그 얘기예요. 다 나오는 게. 이게 어떻게 더 유리하냐고. 그 얘기예요.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거기 나오면 다 나오잖아요. 최순실 씨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지를 그 사람들끼리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위에 아무도 없어. 우리 회장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새벽까지 연설문 고쳐가지고 보내줘야 겨우 대통령은 회장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옷도 못 갈아입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다 들어서 어쩌겠다는 건지 잘 시간을 지연하겠다는 거죠. 근데 시간을 지연하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소송을 해보면 정말 암담한 소송이 있거든요. 뭐 하나 이만하는 거 하나도 찾아낼 게 없을 때 그때 뭐 하나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꽂혀요 사람이. 그래서 거기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거기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별로 안 통할 것 같고. 이게 뻥 터지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했던 진담으로 했던 상관없이 아니 거기 실무자들이 위에 있는 사람 날아가면 야 우리가 대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의도든 좋은 의도든 무슨 의도든 간에. 근데 이 재판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었냐가 아니라
뻥 터지기 전에는 그러면 최순실 거였다는 얘기가 그 안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최순실 씨를 어떻게든 동원해가지고 고영태 씨한테 형이라고 부르면서 최순실 씨 회장님 또 어떻게든 바람을 넣어서 이 사업이 좀 하게 해달라. 그럼 최순실 씨가 결국에는 다 힘을 썼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고 일관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농담이냐 진담이냐는 얘기를 했을 때 고영태 씨도 그랬잖아요.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의인도 아니지만 쓰레기도 아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부정한 이익을 차지를 했었다. 그건 맞잖아요. 인정해야 네. 되잖아. 약간의 공범으로서의 노릇을 했으니까 내부 고발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선량한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알겠어요. 그걸 이제 흐트론을 잡는 건데 제가 참 어제였나요?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7가지 혐의를 들어가면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답답했던 게 이분이 부장검사에서 지청장까지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검사로서. 네. 공안검사로 빛나는 경력을 쌓으신 분이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주무르는 분이에요. 네. 근데 왜 법을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정말 답답하다. 그분의 세계는 그분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현재 그러니까 소위 맞불 집회. 저는 태극기 집회라고 부르는 자체도 마음에 안 들어요. 반대 집회라고 하죠. 그냥 네. 반대 집회. 반대 집회, 맞불 집회. 이 집회 주요 주장이 이거잖아요. 이 탄핵 심판 자체가 국가 전복 기도라는 거 아닙니까? 내란이라는 거죠. 내란이고 국가 전복 기도고 이것은 공산화를 위한 거로 하잖아요. 공장장은 내란 선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 80%가 지금 공산당이 된 거예요. 다 속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은 검찰이 짜고. 근데 그 연장선상에 계신 근데 최전선에 김진태 의원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어떤 소신은 좋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다. 거기까지 받아들일게요. 근데 왜 법조인으로서는 이건 안 되는 얘기냐면 농담이든 진담이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빵 터지면 우리가 차지하자. 이거는 일종의 자기네들끼리 작당했다, 모의했다 이런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의와 관련돼서 법조계에서 이제 가장 먼저 정말 신입생 때 배우는 게 한탕하자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한탕하자 사건. 뭐냐면 군인들끼리 저녁 앞두고 야 우리 전역하고 할 일도 없는데 무기 탈취해가지고 나가서 하이나 산탕하자. 한탕하자. 자기들끼리 모의를 한 거예요. 모의. 그게 군 검찰에 발각이 된 거예요. 오케이. 사전에. 예. 무죄 받았어요. 왜? 모의만 갖고는 강도 같은 거 이런 거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강도는 사실 이런 얘기는 우린 자주 하거든요. 저희 제작진하고는 제가 내각을 이미 다 구성했어요. 내란을 다 쿠데타를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너 세상에 어지러면 내가 대통령한테 뭐 가지고 싶은 거 뭐야? 방송국 몇 개 나눠줬어 이미. 어제 술 먹으니까 제가 어제 술 한잔 했거든요 사실은. 맥주집에 있었는데 옆 테이블 아저씨들 심각한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이 정권을 맡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얘기만으로는 예비나 음모도 안 된다는 뭐 드릴까요? 거고. 뭘요? 뭐 드릴까요? 저 황교익 씨는 뭐 드린다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청 정도 달라고. 시각청. 그래서 시각청 드렸고 저희 책임 PD는 SBS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야 KBS도 해가지고 두 개 가졌어요. 저는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니까 문체부가 알짜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인 거죠. 이런 그러니까 그 수준이란 거. 그래서 사기 미수는 절대로 될 수가 없고 또 두 번째로 나왔던 게 이제 공갈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게이트 폭로할 테니까 5억 원을 달라라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최순실 씨가 거의 착각한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성한 미르재단 이사가 그때 당시에 돈이 좀 급해서. 그건 고영태 씨 얘기도 아니에요. 고영태 씨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5억 원을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땅을 사주든지 빌려달라 그러면 이걸 담보로 주겠다. 그거를 최순실 씨는 달라 그랬다고 하는데 최순실 씨 얘기를 그대로 옮겨도 땅을 사주든지 5억을 달라 그랬다. 이게 협박이에요? 자기 돈. 이것도 공갈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절도가 또 나오죠. 절도. 그때 공무상 비밀 문서들 많이 나왔었는데 고영태 씨가 이걸 문서를 가져가서 밖에 흘린 게 아니냐. 네네. 태블릿하고 연결되는 거죠. 태블릿하고 연결되는 거기도 하고. 근데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절도죄가 될 수 없다라고 봐요. 문서는. 왜 문서의 중요한 의미는 뭐가 있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가 중요한 거지 문서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종이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컴퓨터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출력해낸 경우에는 아예 가져갔더라도 컴퓨터 파일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최순실 씨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가치를 하나도 뺏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절도가 아예 안 된다는 게 확립된 판례예요. 정보 유출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정보 유출이 됐기 때문에 기업의 경우에는 그걸 배임죄로는 처벌을 해요. 하지만 절도는 절대 안 돼요. 종이를 가져갔다고 절도죄는 안 된다.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종이 훔쳤다고. 그러니까 A4지 훔쳐간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로 처벌을 안 한다는 게 확립된 판례. 이거는
90년대 이미 끝난 얘기예요. 90년대 끝난 얘기. 그거를 어떻게 지청장 출신이 이거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싫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다는 거를 그런 이미지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던져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를 하라고요. 정치적으로 다른 소신발언을 하면 좋은데 법을 왜곡시키지는 말았습니다. 본인 전공이 그건데 어떡해요. 본인 전공이 체육이 아니잖아요. 뭘 만들어도 본인 전공에서 만들어야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검찰까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이 맞불 집회에서 그런가 보다. 속깃하실 수 있죠.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의인으로 정말 최고의 어떤 뭐 지도자로 그렇게 추앙을 받는 상황인데 추앙을 할 때 하더라도 정치적인 걸로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다 틀린 얘기라는 걸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법적으로 고영태 씨 관련해서 뭐 공갈인이 등등 모의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거다. 네, 혐의점이 어려워요. 법정에 가면은 다 무혐의로 떨어지는 거다. 아니, 기소 자체를 안 하죠. 검찰에서도. 기소 자체를 안 한다. 기소 자체를 안 하죠. 본인도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평생 검찰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되게 황당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요새 황당한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닌데. 헌법재판소에서. 나 안 하기만 해봐라. 한번 황당 시켜주세요, 저를. 그러니 기자들이 물어본 거죠. 이제 이동업 전 재판관이 갑자기 변호사로 들어가니까. 예, 헌법재판관 출신이. 헌법재판관 출신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정미 재판관이랑 같이 일을 했는데 이게 혹시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에 불공정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라고 동료였기 때문에. 거예요. 동료였으니까. 그랬더니 대리인단에서 나온 답변이 혹시 불공정한 그런 어떤 우려가 있으면 이정미 재판관이 빠져라. 아니 이게 도대체 훌륭해. 법치도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진짜 변호사로서 반성했어요. 이런 생각할 수가 있구나. 야, 황당 성공했어 진짜. 성공했어요. 네. 인정. 나 어제 생방송 도중에 이 얘기 듣다가 진짜 나는 한참 멀었다. 변호사로서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지 변호사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변호사가 과거에 동료였기 때문에 혹시 그 재판에 영향을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아무래도 동료니까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런 우려가 있다면은 이정미 동료였으니까 이정미가 빠져. 그러니까 네가 가라. 아무런 근거 없이 아니 이건 뭔지 진짜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실 대변인단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유리한 걸 하나도 안 해요. 법정에서는 유리한 건 오로지 하나입니다. 태극기 펼치죠. 태극기. 유리한 건 오로지 하나예요. 길게 느리기. 이것만 하고 계세요. 아니 그래도 어제 이동업 재판관 전 재판관 들어왔을 때는 강효란 재판관도 얘기는 했어요. 그래도 이 재판관이 들어오니까 그나마 이제 헌법재판 같이 좀 돌아간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법리로 사실은. 다투는 게 법리 됐다.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 네. 그전에는 태극기 걸고 막 2천 몇백 개 하자 그러고.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 재판관 빠지라고 한 거예요. 야, 저는 이런 것을 호연직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과감하면 확 찔러버리는 거지.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주말 이 맞불 집회에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그쪽 맞불 집회에서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저 이제 갈래요. 네. 지금까지 양재만에서 활동하시는. 양재를 지향하는. 네. 양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게 문제예요. 뭘 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자,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불친절한 AS. 이현 의원님, 거기가 어딥니까? 저도 궁금해요. 제가 다음 주에는 꼭 알아서, 혹은 그 전에도 알면 알려드릴게요. 이전 방송을 못 들으신 분을 잠깐 설명하면, 이현 의원님이 이 가짜뉴스, 페이크뉴스 만드는 데가 거기 아니냐고. 근데 제가 거기 어디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끝까지 거기라고 한번 갔거든요. 거기를 다음 주에는 말하는 걸로.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문자가 많습니다. 네. 이거 하나의 뉴스 맞아요, 정말. 자, 저희는 그래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인터뷰에 대해서, 가능한 개인,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퍼뜨릴 수 있는 만큼 퍼뜨려 주시고, 저희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할아버지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뉴스 공장을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1층부터 18층까지 강제로 청취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에 라디오를 붙여버렸어요. 채널 하나로 고정해가지고 무한 반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 이번에 시간을 기다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정우 씨, 과학하고 앉아있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뭡니까? 일단 전 미래창조과학부를 가지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요? 제가 가진다고요. 아까 그 얘기를 하시길래. 아까 나눠줄 때? 네, 미리 좀 기쯤 해놓으려고요. 아니, 그거 하나만 하시려고? 딴 것도 할까요? 문체부에서 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참고해보고요. 네. 방송국은요? 방송국은 교통방송이요. 교통방송? 네. 교통방송은 노린들이 많아요. 교통방송 이미 배정됐어요. 이미. 저희 작가한테 배정됐고요.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네, 2주 만에 찾아뵙는데요. 오늘도 늘 그랬듯이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과학 지식. 순수한 과학이죠. 네, 과학 상식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요즘 건조한 겨울 끝물에 이제 불조심에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네. 좀 전에 양절 변호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특히 올겨울에는 이 맞불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태극기 네. 집회, 반대 집회. 네. 그래서 이 맞불의 과학과 함께. 맞불의 과학. 듣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 맞불의 과학. 그리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소방 상식에 대해서. 소방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나누겠습니다. 맞불의 과학. 네. 먼저 이제 불을 끄는 일, 소화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진짜 과학인데요. 소화에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냉각소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타고 있는 물질을 발화점 이하로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물 뿌리는 것 같은 거. 그렇죠. 네. 물 뿌리는 게 바로 대표적인 냉각소화인데 왜 큰 불이 났을 때 소방호스로 물을 엄청 뿌려도 불이 잘 안 꺼지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물의 양이 발화 지역 전체의 온도를 낮추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온도가 안 내려가기 때문에 불이 쉽게 안 꺼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질식 소화입니다. 이 거품 같은 거 뿌려주는 거? 네. 산소 유입을 막아주는 건데 소화기 원리가 되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품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것을 쏴서 불이 붙은 것을 덮어서 그렇죠. 산소가 차단되게 하는 거죠. 왜 잿더리 뚜껑 덮으면 담뱃불 꺼지는 게 바로 이 원리인데. 그것까지는 이해가고요. 네. 지난번에 저 촛불 집회, 촛불 끄는 법 말씀드릴 때 제가 한국물리학회 자문을 받아서 광화문 광장 전체를 이불로 덮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질식소화법입니다. 근데 사람이 질식할 위험도 있다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 유의해야 하는 것도 짚어봤었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가 바로 오늘의 주제, 제거소화입니다. 제거소화. 네, 이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기본적으로 실제 있는 소화법인 거죠, 제거소화. 네, 그럼요. 이 3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소화법인데.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불나면 미리 불에 탈 부분들을 다 태워 없애버려가지고 불이 번지기를 차단하는 산불 났을 때 이렇게 하는데. 네. 한마디로 탈 물질을 미리 제거해버리는 건데요. 이게 어려운 예는 맞지만 지난번 또 촛불 얘기할 때 왜 바람으로 끄는 이야기 드릴 때 바람을 불어서 심지를 타고 올라온 파라핀을 날려보낸다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제 타는 물질 제거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람 불어서 촛불 끄는 것도 제거 소화가 되는 거고요. 맞불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하는데 그 촛불 집회에 대해서 맞불을 놔서 그렇죠. 촛불 집회를 제압하겠다 이런 거죠. 생각이죠. 불이 진행하는 방향 쪽에 먼저 불을 놓고 탈 것을 태워버리면 모든 불이 탈 게 없어서 꺼져버리게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제거 소화다. 네네. 맞불 집회는 이 소화의 관점에서는 제거 소화에 해당합니다. 분류적으로. 예. 근데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이 맞불이란 건 원래 실제 화재에 비해서 훨씬 작은 불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큰 불이 뭐 의미가 없잖아. 맞불 하면 마치 이제 1대1로 이렇게 상대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작은 규모의 불을 붙이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촛불이 100만이면 맞불은 1000.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맞불로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맞불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고 아주 위험해지죠. 네. 그래서 사실 맞불은 굉장히 어려운 진화 방식입니다. 바람의 세기, 방향, 탈물질의 분포와 종류, 맞불의 크기와 범위 이런 것들을 아주 과학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맞불을 함부로 놨다가 오히려 촛불이 더 커지는 아니 화재가 더 커지기 십상입니다. 화재가 더 커지는. 네네. 그래서 이 맞불을 놓을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소방국장이 단독으로 맞불을 명령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위험해서 방식 자체가 그 불을 더 키울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관련자들이 함께 결정을 합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자칫하면은 초가삼간 다 태워먹는 아주 우매한 짓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맞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맞불을 정확하게 구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오리지널 불을 더 키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되어 갈랑말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소방 상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게다가 이 맞불을 붙이면서 뭐 불이 붙기 쉬운 깃발 같은 걸 잔뜩 들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술에 잔뜩 취한 음주 맞불 혹은 폭력 맞불. 또 이 불의 성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요원들이 일당을 받고 투입된다거나 이런 일은 화재를 훨씬 더 키우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제보받은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지금 맞불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인 것으로 추정되는 분. 그 맞불 집회 인근에 있는 가게들 점주로부터 들은 이야기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런 집회가 많이 열리는 지역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지역 중에 한 군데에 있는 옷가게 점주가 저한테 제보를 한 내용인데 한 달 반 전부터 그러니까 이 맞불 집회 시작된 시점부터 이 복장에 일관성이 없는 분들이 가게를 들어온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 분명히 양복을 입었는데 운동화는 한 떨어지기 직전에 운동화를 10년쯤 된 것 같은 그런 운동화를 신고 양복인데 머리는 감지 않은 더벅머리. 그래서 이분을 내가 쫓아내야 되나 아니냐. 잠시 망설이게 만든 분이 들어와서 쭉 훑어보고 현금으로 뭘 산대요. 현금으로요? 네.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사거나 산답니다. 사고 나서 약 3시간 혹은 5시간 후에 그게 다 구겨진 상태로 반납을 하러 반품이라고 합니까? 예. 마음에 안 든다고 반품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듣고 보니까 그분들이 그분이라는 거를 자기들도 느끼는군요. 최근에 깨달았다고. 그 주변 가게들한테 자기가 물어보니 주변 가게들도 비슷한 일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현금으로 옷을 산 다음에 그 옷을 착용이 한 게 틀림없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옷이 다 들어오진 상태로 와가지고 반품을 하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 그렇게 난리를 친 다음에 역정을 내시고 반품을 완성하시는 일 간다고 해요. 그런 분들이 바로 제가 우려했던 그 불의 성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초심 요원들 이런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봄직하죠. 제거 소화를 하려다가 발화를 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네요. 게다가 이런 분들이 이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이러다 보면 그런 지역에서 또 불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신 그 기자분들 있으면 그 집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곳 주변에 옷가게나 이런 데 한번 집중 취재해 보세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옷을 입고 분명히 서너 시간 후에 바로 반납하는 분들이 최근 주말에 급증했다고. 그래서 장사가 안 돼가지고 요즘. 그 촛불 집회 쪽 분들은 장사가 잘 돼서 굉장히 환호하셨잖아요. 근데 맞불 집회 열리는 인근에 특정 연령대 분들이 집중적으로 와가지고 옷 사입고 그 옷을 반품한답니다. 서너 시간 후에. 꼭 현금으로 낸대요.
그 뭐 현금으로 내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옷을 거기서 그분의 이제 정리에 따르면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깨끗한 옷을 사 입고 갔다가 돌아와서 옷을 반품한다는 거죠. 꼭 현금으로 낸대요. 카드로 안 내고. 네,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발이 특징은 신발이 더럽답니다. 매우. 네. 예, 소방상식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맞불질, 잘못된 맞불질 잘못하면은 이제 그 홀라당 다 태워먹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화재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건조한 겨울철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모 보수 정당이 이름을 바꾸면서 상징을 횃불로 정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런 횃불질이야말로 더더욱이나 그 나라를 홀라당 태워먹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저도 인상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로 인상적이었어요. 횃불을 했다는 게. 그렇죠. 북한 주체탑? 듣고 보니 그러네요. 비슷해요. 예, 되게 비슷해요. 그 레닌 횃불하고도 비슷하고 해서 이 정당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잘못된 이념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도 좀 들었고요. 상징물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네. 제가 좀 오해를 한 것 같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겨울철 불조심에 관해서 네.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하자면 맞불은 웬만하면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붙여도 아주 작게 조심스럽게 붙여야 우리가 큰 재앙을 예방할 수 있다.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도 어릴 때 촌에서 네. 산불이 나서 그 산불을 동네 사람들과 함께 끌어간 적이 있어요. 촌에 사셨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촌에 살았는데 그 산불이 내가 직접 겪어봐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하는 건데 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분명히 눈앞에서 이렇게 물을 뿌려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 바람이 불면 마른 나무와 함께 사람 키 몇 배로 확 올라가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맞불, 그 띠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 주변에 이제 태워서 안 내려오게 하는 거는 일반인들이 못 해요. 네. 사람 돈 주고 사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들 지금 돈 주고 사시는 분들이죠. 설마요. 그런 일은 없고요. 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집회 직전에 새 옷을 입고 싶어 하신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집회를 좀 한다고 옷이 그렇게 구겨지나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저도 그건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점주가 저한테 제보했던 건에 네. 보면은 옷은 뭘 했는지 옷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꾸깃꾸깃해진다고 그걸 반품하면 어떻게 받으란 말이냐. 재미있는 사회현상인데 어쨌든 간에 불조심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정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안녕.